지우 110. 근데 지우 목소리는 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재윤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북독 칠성과 가짜풍수는 이 이야기 말고 많은 이야기들을 묶어서 만들어낸 책인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이야기는 119쪽의 평안감사의 재판입니다. 이 책에서 엄청 착한 원이 가난한 친구에게 다 베풀어줬는데, 그 가난한 친구가 그거를 감사히 여기지 않고 그냥 친구니까 당연한 걸로만 여기고, 그, 그 원의 아들이 나중에 좀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모른 척하고 뭔가 원의 아들을 억울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내가 원의 아들이라면, 과연 그, 그 원의 아버지의 친구가 엄청 도움을 많이 줬는데도 무시하고 그 은혜를 갚겠다고 해놓고도 갚지 않는다면 자신은 어떤 기분이고 어떻게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은혜를 갚지도 않고 그리고 모른 척하고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그, 그, 가난한 친구한테 그동안 가져갔던 돈이나 그 쌀 같은 걸 다시 내놓으라고 따지고 구박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선배는 어떤 생각이고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재윤이 지우가 참여 가능하대, 말로는. 네, 그럼 지우부터 할게요. 음, 그럼 김지우 씨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일단은 아빠한테 잘 말하고 일단은 그 사이에서 그냥 그 이어지는 선을 끊어버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선배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자,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원의 아들이 음, 그 아버지의 친구한테 그 은혜를 갚아주셔라라고 말했는데 그걸 모른 채 하고 은혜도 갚지 않았을 때 자기는 어떤 생각이고 어떻게 할지 말을. 당연히 뭐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 어, 그냥 그 자신이 사랑을 못 본 것에 대한 후회,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어,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런 점들을 폭로한다거나 뭐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나라고 생각하고,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뭐 그런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여기 평안의 감사가 그 산신령이 여기서 그 산신령이 여기서 그 원의 아들을 그 원의 친구에게 보여주고 그 원에게 죄를 물었는데 만약 자신이라면 그 원의 아들이 착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 원의 친, 그 원의 친구를 어떻게 처벌할지, 어떻게 그 죄를 물을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그 마을에 있다는 원의 아들을 별로 의심하지 않고 그 전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원의 친구를 계속 캐가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런 문서 같은 거가 있다는 증거를 찾아서 그 증거를 데려와서 그 앞에서 말하도록 하고 그 사람이 죄책감이
느끼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지우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저는 일단은 원의 아들이 착한 아이인지 일단 물어본 다음에 만약에 착한 아이가 맞다. 그러면은 일단은 걔네들한테 일주일 동안 쌀 금지를 내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선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사실은 뭐 이렇게 이 책에서는 옛날 이야기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것들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 그리고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평양감사가 자기의 권력을 더 남용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도와주기가 쉽지 않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평양감사가 뭐 감사라는 자리를 갖고 도와주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뭘 도와준다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착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쁜 사람을 혼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법에 따르다면 또 그것들이 갖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윤이가 평양감사의 재판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평양감사는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 그 못된 사람을, 잘못된 사람을 혼내준 거예요? 그 자신 그 못된 사람에게 원인 있는 사람을 보여줘서 그 죄를 뉘우치게 했어요. 뭐라고? 그 원의 아들을 그 음. 죄 있는 사람에게 보여줘가지고 단지 그 보여준다고 그 문제 해결돼? 음, 아니죠?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어? 평양감사는? 책 126쪽 보겠습니다. 응? 어떻게 해서 평양감사는 이 문제를 해결했냐고. 그 가난 응, 가난하던 응, 친구가 응, 어찌하려 벼락 부자가 되었는지 근거를 대어라라고 응. 물어서 자, 그거 그 전에 그 전에 자, 봐. 네 평양감사는 말 그대로 어느 지역? 평안 사람 평양감사는 평양 지역의 일을 맡는 사람이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었어? 이 사람은 이 문제는 어디서 벌어진 거야? 한 남쪽의 한글 남쪽에 남쪽, 남도.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모르지 남도야. 그럼 평양감사가 남도의 일들을 관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관여할 수 없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해서 이 관여를 했다는 거야? 첫 번째로 어떤 무게를 낸 거야? 쉽게 말해서 어, 여기서 그 도둑질을 했다고. 도둑질을 했다고? 어? 여기서 그 자네 그 원의 아들의
동물 자, 같은 127쪽 보면 127. 첫째 줄에 나오지. 평양에서 잡힌 도둑이 너하고 한패여서 이렇게 잡아가는 것이다. 즉 평양 도둑과 한패라고 해서 체포한다. 그래서 체포의 어떤 그런 뭘 둔 거야? 명분. 체포하 자기가 이 사건이 평양 도둑과 한패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을 체포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 거야. 자, 말 돼, 안 돼? 해요. 말 돼. 하지만 여기는 오늘날 현대의 법에 따르면 문제가 뭘까? 증거가 없다. 이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야.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사건을 꾸며내가지고 평양 도둑과 한패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야? 그런 증거가 없는데 이렇게 체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야. 오늘날 현대법에 따르면. 그런데 과거에 지금 이거를 여기서는 지금 뭐 한 사람이 이거를 지금 이거는 평양 감사의 지혜, 슬기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슬기로운 지혜로운 평양 감사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한다는 얘기야. 근데 현대법에는 맞지 않아. 왜 이런 평양 감사가 이렇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문제 해결하게 놔두지? 왜 현대법은 이걸 막을까? 오늘날은 그럼 이렇게 지혜로운 판결, 슬기로운 판결을 못 하잖아. 이걸 못하게 해버리면. 근데 왜 오늘날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고 해서 왜 그걸 못하게 하냐고, 그러니까는. 이 억울할 수 있어서. 왜 억울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평양도둑 이 나쁜 사람을 체포해서 처벌하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정의를 실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평양 도둑과 한패가 아닌데 한패라고 해서. 음. 도둑이 나쁜 사람들이니까. 아니, 나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잖아. 도둑을 잡는데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그럼 오히려 이건 좋은 거니까 오늘날에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지금 선생님의 주장은. 그거에 대해서 재윤이나 지훈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왜 현대의 법에서는 이렇게 평양도둑 한패라고 해서 체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꾸며내가지고 체포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냐고. 법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법에 맞지 않는다. 왜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는 이게 이래도 괜찮았다고 옛날에는. 근데 왜 오늘날에는 안 되게 그걸 만들어놨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 지우, 너가 지금 화면이 꺼져 있기 때문에 네가 뭘 말을 안 하면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자, 여기서는 지금 좋은 평양 감사이기 때문에 이거를 좋게 썼어.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고난을 감사 모두에게 주면 재윤이가 아무 죄도 안 저질렀는데 재윤이를 미워하는 사람이 미워하는 관리가 재윤이 너를 그냥 뭐 할 수 있어? 체포할 수 있잖아. 너 도둑하고 한패라고 했다. 너 조사해봐야겠다. 그러면 재윤이가 아무 죄도 없이 재윤이를 미워하는 그 감사에 의해서 네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체포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체포나 이런 것들을 판사에게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근데 판사가 체포영장을 아무에게나 발부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체포에서 조사할 만한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게 뭐 돼야? 증명되어야 체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 평양 도둑과 이 사람이 정말 한패라는 게 뭐해? 그런 증거가 있어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 평양감사는 평양도둑과 한패라는 증거, 이게 평양도둑과 한패라는 거였어. 이건 꾸며낸 얘기였어. 꾸며낸 이야기. 꾸며낸 얘기였다는 얘기야. 이렇게 꾸며낼 수 없다는 거야, 오늘날은. 왜? 이 꾸며내는 거를
이런 경찰이나 검찰이 꾸며내가지고 사람들을 무작정 잡아들여서 그 사람들의 인권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나쁜 놈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나쁜 놈만 잡으면 이게 가능한데 문제는 나쁜 놈만 잡을지 이걸 가지고 좋은 사람들도 뭐 할지 괴롭힐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수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아예 애당초 주지를 않는 거야, 지금 현대법은. 아, 자, 두 번째.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했어? 두 번째는 아까 잘 얘기했네. 재윤이가 아까 얘기했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가난하던 내가 어찌 가난하던 벼락에서 사람이 부자가 된 뭐 까다? 과정, 과정을 밝혀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 네가 부자가 된 과정을 밝혀라 라고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고, 그 과정에서 결국 뭐 친구가 과거에 뭐 해줬던, 도움을 줬던, 과거에 도움 주었던, 그리고 다시 뭐 하기로 은혜를 은혜를 갚기로 했던. 갚기로 했다는 약속을 실토하게 만든 거지. 자, 그 나서 결국 뭐 한 거야? 결국은 약속을 뭐 한 거야? 어긴. 약속을 지키게 만. 자, 근데 오늘날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될까?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될까? 오늘날 법에 따르면 어떨 것 같아, 재윤이 지우? 오늘날 법에 따르면 이 친구가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럼 이 친구를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가 약속 안 지켰다는 걸 실토도 했어. 그랬을 경우 이 친구는 꼭 약속을 지켜야 될까?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될까?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우 왜?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했는데 그 약속 때문에 일단은 계속 약속을 지키게 만들었다 이러면은 약속을 그때 안 지켜도 되는데 그때 지키면은 다시 생각해보자. 재윤이. 저도 지금 똑같이 현재 법에는 약속을 안 지켜도 될 것 같아요. 왜? 왜냐면 말로만 했지 음, 뭔가 한패인 사람이 돈을 주고 이렇게 말이라 뭐 할 수도 있고 증거 같은 게 없으니까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른바 구두로 한 약속. 여기서 말한 구두가 뭘까? 장난 재미? 구두. 구두는 여기서 말한 건 말로 한 약속이라는 뜻이야. 이 구두가 신발 구두가 아니라 말로 한다는 걸 우리가 구두로 한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구두로 한 약속 말고 우리가 뭐야? 문서로 뭐해서 작성한 약속. 그래서 문서로 작성한 약속은 효력을 가져. 분명한. 근데 이제 구두로 한 약속 같은 경우에 효력을 과연 갖는지라는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뭐해?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뭘 약속을 할 때는 문서로 작성하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녹음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런 물리적 증거가 있어야 그 약속이 뭐야? 그나마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이른바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것들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해가지고는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가 이른바 도덕적 약속. 도덕. 내가 그냥 너한테 도와줄 테니 너도 나중에 도와줘. 이런 거는 도덕적인가, 도덕적. 이거는 그냥 비난의 대상이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받을 수 있어.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다. 갖기 어려워. 그러면 이것들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내가 이걸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뭐 해주는 거다?
빌려주는 빌려주는 거다. 그리고 언제까지 갚아라. 이자를 얼마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빌려주고 빌려받는 행위라고 해야지. 그냥 재윤이가 지우한테 내가 친구로서 내가 줬다. 근데 나중에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갚아 했더니 뭐 친구를 뭐 갚아. 나중에 나 어려면 도와주거나 이럴 때는 그럼 지우가 그 다음에 도와주건 안 도와주건 그건 누구 마음이라는 거야. 지우의 양심이란 얘기. 그 도덕적 비난이지. 이걸 갖고 이 책에 나와 있는 평양 감사처럼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도둑으로 인정하고 너를 잡아가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늘날 법에 따르면 이 감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오늘날의 법과 옛날 이야기가 서로 뭐 한 거야? 다르다.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됐니? 네. 자, 여러분들이 옛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뭘 통해서? 추리를 정답.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뭐 예를 들면 이처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 119쪽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지우 읽어봐. 잠시만요. 옛날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과거를과 합격하여 남쪽한 고을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지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직접 알 수 있는 게 뭘까? 옛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과거를 합격해야 고을이 될 수 있다. 과거를 합격해야지 고을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들. 서울에서 과거 시험을 봤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뭐 할 수 있는 거야? 알 수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는 얘기. 됐니? 네. 그 다음에 요 이야기를 통해서 120쪽 여섯째 줄 배윤이 돈 주고 이거요? 돈도 주고 돈도 주고 벼쌈도 주고 떼나무도 주고 원은 이렇게 친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음, 돈도 주고 벼썸도 주고 뗄나무도 주고라는 부분에서 어쨌든 그 당시도 뭘 사용했다? 떼나무. 뗄나무도 사용하고 벼썸이 뭔지 알아? 아니요. 벼썸은 그 벼에서 그 뭔가 그 쌀을 가마니에 넣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 섬 두 섬하고 벼썸인 것들은 벼 몇 가마니를 줬다는 거야. 그 단위야 단위. 그러니까 벼와 뗄나무가 중요했다는 것들,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밑에 이러한 가운데 2년이 지나갔습니다. 옛날에 원은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원은 원래 임기가 2년이다. 고을 온님들이 2년마다 뭐 했다?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녔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라는 거야? 역시 있다는 거지. 121쪽. 요복에 이것은 논문서일세. 내가 이 고을에 살면서 내 녹을 저축, 내 녹, 월급을 저축하고 또 들어온 것을 모아서 이 논을 샀네. 이 고장에서 번 것인가 이 고장에 두고 가는 것이 정한 이치지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옛날에도 논문서를 썼다. 논 같은 것들이 개인 소유가 있었다는 거지. 또 이 원두는 뭘 받았다? 월급을 월급 받았다. 또 논을 이렇게 뭐 했다? 사고 저축. 팔았다. 라는 것들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알 수 알 있는. 수가 있는 부분들이지. 자, 이런 식으로 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뭘까? 옛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뭐를 중요시 여겼다? 어떤 걸 중요시 여겼다고 할 수 있을까? 도덕 지혜? 뭐라고? 도덕 지혜?
도덕 지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덕이나 뭐 지혜 같은 거. 아, 그러니까 왜 도덕이나 지혜, 그 도덕 중에서도 지혜 중에서도 어떠한 도덕, 어떠한 지혜를 중요시하겠다는 거예요? 음, 자, 123쪽 밑에서 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있던 고을 온에게 소장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온은 그 친구와 한통속이 되어서 온의 아들 편을 들어주지 않아 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가명에 가서 감사에게 하소연했으나 증거가 없다고 하여서 실패하였습니다. 세상에 한양에 가서 임금이나 대감님에게 상소해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음, 높은 사람? 응? 자기보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뭐예요? 고을온에게 소장을 올렸다라는 거. 또 가명이라는 가명과 감사라는 어떤 그런 뭐가 있었다? 제도가 있었다는 거. 한양의 임금이나 대감에게 상소하는 제도가 있었다는 것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과거에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지. 또 관리들 중에는 이렇게 부자들과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재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옛날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은 누가 산신령이 와서 뭐 해준다고 생각한 거야? 도와준다고. 도와준다는 어떤 그런 산신령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뭐 소지로 드디어 평행에 도착하여 소지를 올리니까 그 소지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한 사연을 적어서 올리는 걸 보고 뭐라고 했다는 거야? 소지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결국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들은 은혜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 갚아라.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은혜를 갚지 않은 사람은 혼구멍이 나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옛날 사람들의 그 생각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이런 생각도 담겨 있는 거야. 친구 도와줘봤자 좋은 마음으로 도와줘봤자 뭐하기 힘들다. 은혜를 다시 은혜를 돌려받기 힘들다. 힘들다. 쉽지 않다. 또는 사람이 돈이 생기면 욕심이 생겨가지고 과거의 은혜를 잘 뭐한다? 모른다. 잊는다. 저버린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 라고 옛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그런 생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평양감사의 재판을 이제 우리 재윤이는 인상 깊게 봤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래 인상 깊게 재밌게 보면 돼. 옛날 얘기를.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처럼 그 옛 이야기에 들어있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모습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추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옛날 얘기를 읽는 의미가 더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지우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 그 큰 소리 좀 치랬더니 거기에서 지금 한번 큰 소리 치라고 해봤는데 그랬는데 만약에 나라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남산에 큰 물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였으면은 어떤 큰 소리를 내었을까 한번 생각해서 해볼 건데 저는 일단은 그 윗 어른한테 한번 고자질 해보고 싶다 하고 큰 소리 쳐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사람들이 뭔가 실패하거나 막 그러면 막 세상이 막 지구가 파괴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평일이 파괴됐으면 좋겠다라고 큰 소리 치고 싶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그럼 선배? 네, 저는 이 세상에 국경선을 다 없애고 군대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큰 소리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고개 업고 넘기 거기 그쪽에서 지금 여기 지금 첫 번째 형이 가고 있는 뭐라고 지금 어 영감을 얻고 고갯길 중간을 이늘러 갔는데 그때 거기에서 지금 이 첫째는 그 힘들 때 그 지금 그 둘째랑 셋째한테 잔소리하면서 휴를 해갖고 숨을 쉬었다는데 만약에 나라면은 무슨 방법을 쓸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거는 안 떠올라서 그래갖고 저는 일단은 전공법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그럼 선배, 제가 그 정확하게 질문이 뭡니까? 그 질문이 이 첫째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영감을 얻고 이 선배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신은 이 첫째가 생각한 아이디어 말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째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어? 여기서 지금 설명제한테 그 핑계를 대갖고 지금 그때 지금 삼형제가 실패했잖아. 한마디 해갖고 그거 했잖아요. 삼형제는 실패했잖아. 아니 첫째가 그 아이디어 내갖고 지금 했잖아요. 첫째가 가서 실패했잖아. 그래서 형님이 일본에 갖고 얻고 하다가 잠시만요. 55쪽 밑에 이러자 첫째가 먼저 나섰습니다. 천하장사 소리를 듣는 맞이니까 나이든 영감 하나 없고 고개 넘기는 식은 죽 먹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만 휴유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고 55쪽에서 실패했잖아. 여기서 지우가 정확히 내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선생님이 그 상황을 잘 모르겠어. 지우가 그 책과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영리한 총각이었어요. 그 총각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만약에 자신이 총각이라면 어떤 기발한 뭐라고 해야 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정상에 올라갈지를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못 내갖고 저는 전공법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그럼 선배? 네, 저는 뭐 제가 그렇게 영감을 뭐 산에까지 업고 가면서 휴 안 쉬고 갈 재주는 없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한 10명이나 20명 정도를 고용해서 이 영감을 가마에 태우고 이 사람들이 그 뭐야 힘들어서 그 저기 하기 전에 또 다른 대기조를 받고 나서 교체해 줘 가지고 사람들이 그 휴를 안 세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 영감을 내가 어쨌든 모셔만 드리면 되지 않냐 라고 해서 꼭 내 힘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힘을 이용해서 한숨만 그 숨만 안 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제가
막 휴를 한 번도 안 하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는 불가능한 그런 상상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 한숨 소리가 휴 말고 하나 뭐 그런 많은 한숨 소리가 있으니까 휴라는 한숨 소리를 하지 않고 뭐 갑자기 일반적으로 막 갑자기 급하게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휴라는 말 대신 하라고 한숨을 쉬면서 정산을 오를 것입니다. 전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지우가 얘기했던 먼저 큰 소리 좀 칠했더니 자, 이 이야기가 재밌는 이유 또는 왜 이런 이야기 큰 소리 좀 칠했더니라는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재밌어 했을까? 이 얘기가 계속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 이 얘기가 계속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비결 큰 소리 좀 칠했더니라는 이야기가 재미난 이유는 뭐야? 마지막에 반전 같은 게 있어서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다. 어떤 반전? 뭔가 아들이 남산에 불이 났으면 좋겠어요 하고 큰 소리 좀 치나 했더니 갑자기 호랑이 가죽에서 송곳집과 바늘을 넣어서 바늘집을 만들겠다고 해서 음, 아빠는 그 남산 불타서 호랑이들이 모두 죽으면 그 호랑이 바죽을 벗겨서 뭔가 좋은 거 더 크고 뭔가 비싼 걸 만들려고 했나 하면서 기대했는데 음, 아들이 만든 거는 그 바늘집이 작은 작은 호랑이 꼬리로 만든 작은 음. 바늘집이어서 그게 살짝 반전이 있는 그런 이야기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일단은 지금은 여기에서는 호랑이지만 지금 다른 사람이 큰 소리 하면은 보통 양반들이랑 그런 사람한테 하는데 그 일반 그 생활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그 양반 앞에서 못하는 것을 지금 거기에서 뻥 뚫리게 지금 해갖고 그래갖고 시험관도 있고 공감도 있어서 재밌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우는 재윤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재윤이가 아까 했던 말에 대해서는? 저도 일단 반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는 큰 소리 그 반전이 있긴 한데 그것도 재밌어요.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반전보다는 그냥 기본으로 계속 쭉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요 이야기가 재미를 주는 이유는 바로 재윤이가 말했던 그 부분들입니다. 자, 요 아이가 원래 뭐야? 좀씩, 아주 좀스럽다는 얘기 알아? 네. 살짝 작은 거는 있거든요. 너무 사람이 자잘하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뭐야 스케일이 작다, 자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금한 것만 그 알고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뭐 대범하거나 스케일이 큰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지우 너 뭐 나중에 커서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했더니 뭐 그냥 뭐 결혼해가지고요 뭐 조그만 집에서요 그냥 뭐 쭉 직장 다니고요 뭐 이렇게 이런 건 쉽게 말하면 좀스럽다고 그래. 근데 막 지우가 저는 세계적인 대기업을 건설해서 뭐 세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세계를 상대로 뭐 재현이는 저는 저 우주로 나아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큰 스케일 를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스럽다 그 반대말은 대범하다 라고 얘기하는 대범한 어떤 그런 스타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지우 뭐? 그 제 꿈이 지금
세계적인 그 크리에이터가 가는 건데 그거는 대범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인 거예요? 네가 맞아. 세계적인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예를 들면 뭐, 나 구독자 나중에 1,000명 모으는 게 내 꿈이야. 뭐 이런다라면 이걸 쫌스럽다고 아닌데? 얘기하는 거고, 나 아유, 구독자가 내가 지우야, 너하고 나하고 같이 얘기하면 네. 학교 갖고 근데 아무것도 안 돼. 저는 그 구독자 1,000명보다는 한 10,000명 아니면 10만 명 모으고 싶긴 한데 지우 네가 화면이 꺼 있기 때문에 네가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슨 손들기 표시를 하든지 뭐 너 말고 말하고 싶으면 아니면 선생님이 일단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우 네가 이야기를 끼어들어야지.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중간에 이야기를 끼어들면 선생님 입장에 당혹스러워. 지우야. 어, 이해가?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네가 구독자를 뭐 아까 뭐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었는데 10,000명이어도 그거는 뭐야 별로 그렇게 대범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 인구인데 나는 나중에 뭐 한 구독자를 뭐 한 10억 명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한다던가 뭐 아니면 구독자가 최소한 뭐 1,000만 명, 5천만 명을 하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이제 뭐해 대범하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 있을 거란 얘기지. 지우 뭐 근데 저는 그 10,000명이 아니라 저는 10만 명이라고 했는데 왜 10,000명이라고 하시는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스럽다, 대범하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 이 애가 남산에 불난다, 호랑이를 잡는다, 까지는 뭐 했다는 거야? 큰 소리. 대범했다. 아, 대범했다는 거야. 큰 소리였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제 됐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좀스럽지 않고 대범해졌다라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 그래서 뭐 하려고 했더니 결국 한다는 이야기는 송곳집 만들려고요. 또 바늘집 만들려고요.로 결말이 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바늘집 만들려고 남산이 불타고 호랑이를 잡는다는 게 너무 뭐 한 거야? 응, 너무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지우가 저는 빌 게이츠를 찾아갈 거예요.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를 찾아갖고 제가 단판을 짓겠어요. 그래서 제가 빌 게이츠 당당히 요구할 거예요. 500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야 500원 빌리려고 누구한테까지 가냐? 세계적인 최고 부자 빌 게이츠까지 가냐? 그냥 그거는 재윤이한테 가서 500원 빌려달라고 해도 뭐해? 되겠다라는 거지. 네가 무슨 세계적인 뭐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럼 빌 게이츠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투자를 뭐 몇천억을 해주세요. 그럼 내가 뭐 어떤 기업을 만들어서 내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스케일을 대범하다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어쨌든 큰 소리 좀 치랬더니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음, 반전. 옛날 사람들이 뭐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 뭐를 아까는 은혜를 갚는 거를 중요시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어. 친구 간의 그 약속 의리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큰 소리 좀 치랬더니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깔려 있는 생각은 뭐야? 사람이 대범해야 한다. 이렇게 이 애처럼 똠스러우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애를 비웃을 거야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아이고 뭐 바늘집 만들어 아이고 그 애 참 하는 짓 하고는 아이고 야 뭐 500원을 빌려? 아이고 야 이왕이면 좀 요구하면 좀 저기 하지. 째째하게 500원이 뭐야 이런 식으로 바늘집이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고로 이제 여기 요즘엔 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여기는 뭐 사나이 대장부 사나이 대장부는 뭐 해야 된다? 대범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옛날부터 뭐해? 계속 전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대범해야 된다. 사나이는 대범해야 된다. 이런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뭐야? 성차별적인 얘기가 되는 거야. 왜? 여자들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야? 대범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남자라고 해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고 소심할 수 있는 거고 대범과 소심이 성별의 차이가 아닌데 과거에는 마치 뭐 성별의 차이인 것처럼 얘기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 고개 업고 넘기가 재밌는 이유는 뭐야?
지우. 지우.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응? 네? 산고개 업고 넘기 이 이야기가 재밌고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이야기 이유는 뭐냐고. 그 이유는 뭔가 그 반전이 있어서 반전이 있어? 어떤 반전이 있는데? 그 진짜 전공법으로 간 거인 줄 알았으나 사실 좁게였다. 이런 반전이 있어갖고 그럼 이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은 뭔가 전공법도 그거지만 사실 꽤가 많다라는 걸 그렇지. 50쪽에 밑에서 셋째 줄. 뭐라고 돼 있어? 50쪽 밑에 셋째 줄. 50쪽이요? 50쪽에 밑에서 셋째 줄. 그 집 주인이 미안해. 56쪽이야. 56쪽. 56쪽 밑에 셋째 줄. 하나이라는 것이 힘만 있어서 되나? 있어서 꽤가 있어야지. 먼저 그렇지. 사나이라는 것이 힘만 있어서 되나 꾀가 있어야지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옛날 사람들이 힘보다 뭘 더 중요시했다는 거야? 네. 꾀를 중요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꾀, 힘 있는 그 삼형제는 오히려 실패하고 꽤 많은 이 영리한 총각이 성공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역시 힘보다는 꾀가 더 우선이다 라는 어떤 그런 옛날 사람들의 생각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뭐해? 엿볼 수가 있다는 거지. 됐니?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를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 어떤 생각과 생활 모습을 갖고 있었나를 추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얘기가 뭐야? 머리말. 아니, 제일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 날 얘기. 머리말. 고돌이가 고개를 넘다. 자, 이 얘기가 재밌는 이유는 뭘까? 곧자 돌림 같이. 그렇지. 바로 곧자 돌림 이야기라서.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바꾸겠습니다. 재윤이, 제자 돌림 이야기를 만들 겁니다, 지금. 네. 지우는 지자 돌림 이야기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시간을 줄 테니까 재윤이하고 지우가 처음에 이제 옛날에 재윤이가 옛날에 지우가 하면서 요 다음 이야기는 재윤이 지우가 마음대로 뭐해 만들어내면 되는데 재윤이는 뭐로 시작되는 단어? 제로 시작되는 여러 단어를 찾아서 그걸 갖고 이야기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우는 뭐? 지우는 뭐로 시작되는 단어? 지로 시작되는 단어. 그래서 먼저 제로 시작되는 낱말은 뭐가 있는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보고 나서 그걸 갖고 짧은 글짓기를 만들면 되는 거지. 지우는 진짜 제 이름도 넣어야 돼요? 옛날에 재윤이가 이렇게 시작되니까. 자,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옛날에 선배가 선생님이 선배가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배 말고 선자로 시작되는 거가 뭐가 있나를 생각해보면 뭐 선박, 선거, 선비, 그다음에 또 뭐 선자로 시작되는 거 뭐가 있을까? 선생님. 선장, 선생님. 선생님, 또 선자로 시작되는 거. 선짓국 알아? 선제해장국 알아? 선짓국. 이런 식으로 우선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재유는 제자로 시작되는 단어, 지우는 지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걸 갖고 어떻게 이제 뭐 할까? 짧은 글짓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지. 옛날 선배가 기계를 선장이 되고 싶어서 선생님에게 찾아가 선짓국을 대접하고 선박을
운행하는 방법을 배웠지만 너무 실력이 부족해서 결국 선장은 포기하고 선비가 되기로 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단어들을 이용해서 지금 뭐 했어? 이렇게 짧은 글짓기를 했지? 네. 그러면서 요거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되도록? 어쨌든 이야기가 되도록. 지우 알겠니? 네. 재현이 알겠어? 네. 그러면 지금 해서 여러분들이 채팅창에다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재현이나 지우가. 원래 있던 거를 바탕으로 해도 돼요. 뭐라고? 원래 있던 거를 살짝 바탕으로 해도 돼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옛날에 지우가부터 시작해서 또 어쨌든 지자로 시작되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짧은 글씨가 되면 되지. 음. 자, 선생님은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음. 다 썼으면 올려. 음. 아직 멀었어? 네. 딱 한 헐. 단어만 더 쓰면 되는데. 지우는
저도 아직이요. 아, 잘못 썼다 하나. 옛날에라고 썼다. 지우 발표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라고 썼어요. 아, 그냥 읽어. 옛날에 지우가 지게를 들고 수페가 나무를 신나게 파는데 갑자기 지렁이가 나와서 지게를 연못에 빠뜨리고 그리고 30분 후 포세이돈이 나와서 지게를 주고 간다. 하지만 그의 친구 지땡땡이 보고 있었고 꾀를 주었지만 포세이돈은 분노로 지땡땡은 지렁이가 된다. 그래서 지금 지개 할 때 개가 아이가 아니라 어입니다. 그 다음에 지렁이, 그 다음에 두 단어. 그 지땡땡 그건 친구 사람 이름이니까 저기고 결국은 지금 두 단어 이용했네 지우는. 길게는 썼는데 두 단어만 이용해서 지우가 더 많은 단어를 썼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재윤이. 옛날에 재윤이가 제주로 개발된 사람 없는 역에서 재력을 뽐내다 재방문한 손님을 잃었다. 재윤이 제주로 재개발된 사람 없는 역에서 재력을 뽐내다 재방문한 손님을 잃었다. 재방문한 손님을 잃었다? 그 무슨 말이야? 다시 역을 온 손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어쨌든 제주, 재개발, 재력, 재방문해서 이제 네 단어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쌤이 여러분들 기다리는 동안 잠깐 재윤이는 재미있는 유튜버가 되어서 재산을 많이 모았다. 그래서 재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었다. 이런 식으로 재미, 재산, 재해, 재난지원금 쌤도 지금 몇 가지? 네 가지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우 가지고는 못 해봤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고 또 평소에 여러분이 단어 몇 개를 갖다 놓고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는 흔히 말하는 그 짧은 글짓기 자꾸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는 것도 여러분의 창의성도 키울 수 있고 또 문장력도 또 여러분들이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몇 편 이야기 여기 사실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관심 가졌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것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또 생활 모습은 무엇인지 직접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추리할 수 있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옛날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활동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수업은 여기까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책을 볼 수 있으면 이 이야기 각각의 이야기에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걸 소중히 여겼구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생각하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책 하나 이 책. 어? 대가리 장군이어도 좋아라는 책을 갖고 갈 텐데 다음 주에는 작가와의 만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작가와의 만남인지 알아? 선생님이 이글 쓰셨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진행하지 않고 여러분이 1시간 내내 진행할 거야. 재윤이하고 지우가. 그래서 작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여러분끼리 물어 오른쪽 지어야 되지만 작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여러분들 질문을 쭉 미리 많이 작성해가지고 그것들 갖고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질문하고 토의하고 이러한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내 재윤이하고 지우가 번갈아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할 거를 아주 뭐 해야 돼? 많이 준비해. 많이 준비해야 되는 거지. 재윤이나 지우가. 작가를 만난다면 이러한 질문하겠다. 뭐를 묻겠다 해서 뭐 너희들이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해도 좋고 궁금한 걸 물어봐도 좋고 뭐 질문해도 좋고 더 충분한 설명을 요구도 좋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재윤이와 지우가 1시간 분량의 어떤 그런 질문들을 준비해서 진행을 해가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네. 지우 재윤이? 네. 지우 알겠어? 네. 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작가의 만남을 얼마나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지 쌤이 기대를 많이 하고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아닌 작가로서 오겠습니다. 작가 대접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다음에 그 책이 있다면은 그때는 작가라고 했는데 뭐 잘 했어? 이런 말 한마디 하고 그리고 시작했었으면은 네, 잊지 않고 그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선배 쌤이 와가지고 너네 지난주에 작가의 만남 잘했니? 이렇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지내시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